안녕하십니까. DSBA 연구실 석사과정 홍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How do large language models acquire factual knowledge during pre-training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6월 아카이브에 공개되었으며 현재 인용 횟수는 1회입니다. 소개해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 인트로덕션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서치 퀘스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전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즉 LLM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많은 팩추얼 놀리지를 습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LLM이 이러한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팩추얼 놀리지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즉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 관련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팩추얼 놀리지가 어떻게 라지 랭귀지 모델의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습득되고 각 트레이닝 스텝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두 번째로 트레이닝 조건이 팩추얼 놀리지의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습득된 팩추얼 놀리지가 어떻게 잊혀지고 이때 트레이닝 조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세 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퀘스천을 바탕으로 네 가지 트레이닝 조건에 따라 해당 논문에서는 분석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논리지 주입 시나리오, 두 번째로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 세 번째로 모델 크기,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배치 사이즈라는 네 가지 트레이닝 조건에 따라서 위 세 개의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실험을 통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에 따라, 즉 프리-트레이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LLM의 중간 프리-트레이닝 체크 포인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LLM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논리지를 주입함으로써 LLM이 어떻게 새로운 팩추얼 논리지에 대해 반응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조건 하에서 팩추얼 논리지를 습득하는 과정을 트레이닝 스텝에 따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experimental setup입니다. 해당 연구진들은 가상의 팩추얼 놀리지를 담은 데이터셋인 fictional knowledge dataset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엔티티에 대한 가상의, 즉 픽셔널한 설명을 포함하는 패시지들로 해당 데이터셋은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셋에 포함된 가상의 논리지들을 인젝티드 논리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LLM의 프리트레이닝 시 미니 배치별로 가상의 패시지를 함께 넣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의 팩추얼 놀리지 일반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프로브 형태로 논리지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라이제이션은 학습에 사용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 두 번째로, 세멘틱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단일 문장 단위로 원래의 팩추얼 놀리지를 패러프레이징한 형태. 마지막으로, 컴포지셔널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경우 여러 문장으로 팩추얼 놀리지를 표현한 형태입니다. 각각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인젝티드 놀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완전히 동일한 텍스트들로 구성된 메모라이제이션 프로브, 그리고 패러프레이징된 세멘틱 프로브, 마지막으로 여러 문장으로 팩처널 놀리지를 표현한 형태인 컴포지셔널 프로브입니다. 여기서 컴포지셔널 프로브의 경우 한 문장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펜딕스에 보시면 훨씬 더 긴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피규어는 메인 차트에 있는 피규어로서 단순히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라는 용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인젝티드 놀리지에 대해서 세 가지 프로브별로 5개씩 구성해서 총 1800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 각 프로브는 인풋과 타겟 스팬으로 구성된 클로저 태스크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때 타겟 스팬이라 함은 평가하려는 팩추얼 놀리지의 습득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짧은 프레이즈, 즉 짧은 구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빨간색 바운딩 박스로 타겟 스팬이 무엇인지 예시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때 클러스터 태스크는 LAMA라고 불리는 2019년에 공개됐던 데이터셋을 예시로 들자면 인풋에 어떠한 마스크가 되어 있고 해당 마스크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즉 문장 속에서 특정 짧은 토큰 혹은 스팬을 올바르게 예측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태스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평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는 모두 모델의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델이 반환하는 보켓 디스트리뷰션에서 각 토큰별 확률 값을 평가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츄얼 놀리지 습득의 추세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스텝와이즈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프리닝 스텝 과정에서의 팩츄얼 놀리지에 대한 모델의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통 대부분의 LLM은 모멘텀이 있는 옵티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델이 인젝티드 놀리지에 대해 학습된 이후 짧은 인터벌에서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최대값에 도달하는 타임 스텝을 이후 평가 지표에서 기준 타임 스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로컬 어쿠지션 맥시마라고 칭하고 있으며 아래 예시 피규어에서는 TLAMQI라고 노테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상황에서 로컬 어쿠지션 맥시마는 약 28 트레이닝 스텝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 논문에서 사용된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로컬 어쿠지션 맥시마를 수식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타 t는 타임 스텝 t에서의 모델의 파라미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는 인젝티드 놀리지로서 트레이닝 인스턴스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q는 프로브로서 이밸루에이션 인스턴스로 사용됩니다. 앞서 보았던 메모라이제이션 혹은 세멘틱 제너럴라이제이션, 컴포지셔널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세 가지 형태를 바로 이 프로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LQ 세타는 모델이 반환하는 특정 프로브 Q의 타겟 스팬에 대한 로그 프로버빌리티입니다. 이때 스팬인 만큼 각 토큰별 확률의 평균값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TK는 인젝티드 놀리지 K를 포함하는 미니 배치로 모델이 업데이트된 스텝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TW는 윈도우 사이즈로서 해당 연구에서는 50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로컬 어쿠지션 맥시마 TLAM은 LQ 세타 T를 가장 최대로 하는 지점을 아래의 피겨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트릭은 Effectivity입니다. 모델이 i번째로 특정 팩츄얼 놀리지를 접한 다음 해당 놀리지에 대한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즉 증가하였는지를 측정하는 평가 지표입니다. 프로브의 타겟 스팬에 대한 모델의 로그 프로버빌리티로 측정되며 t는 ti에서 tlam, 즉 로컬 어쿠지션 맥시마까지 타겟 스팬에 대한 모델 로그 프로버빌리티의 절대 증가량, 즉 증감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피겨 예시로 보시면 노란색 바운딩 박스로 표시해둔 부분을 바로 Effectivit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etainability입니다. 마지막 놀리지 업데이트로부터 특정 스텝 후에 모델이 팩츄얼 놀리지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즉, 얼마나 팩츄얼 놀리지를 아직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평가 지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t_pre는 모델이 인젝티드 놀리지 k를 처음 학습하기 전 마지막 타임 스텝, 즉 특정한 새로운 팩츄얼 놀리지를 배우기 직전의 타임 스텝을 tpre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retainability 수식은 정의가 됩니다. 이때 만약 이 값이 1이라면 마지막 놀리지 업데이트 후 팩처 놀리지가 로컬 어쿠지션 맥시마만큼 100% 유지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반면 이 retainability가 0의 경우에는 P라는 어떤 팩처 놀리지를 학습하기 전과 동일한 정도로 해당 팩처 놀리지를 알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특정한 타임 스텝 T만큼 지난 후에 LLM은 새롭게 배웠던 팩츄얼 놀리지를 완전히 까먹은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LLM이 어떻게 팩츄얼 놀리지를 습득 그리고 유지하는지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놀리지 인젝션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총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00번의 트레이닝 스텝마다 동일한 놀리지를 10번씩 주입하는 디플리케이션. 두 번째로 모델에게 놀리지를 주입할 때마다 텍스트가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즉 패러프레이징된 놀리지를 주입하는 패러프레이즈. 그리고 트레이닝 시작 시점에 특정 팩츄얼 놀리지에 딱 한 번만 주입하는 once라는 세 가지 놀리지 주입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 측면에서는 각각 170빌리언, 500빌리언, 1.5 트릴리언 토큰을 학습한 early, mid, late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델 크기 측면에서는 1빌리언과 7빌리언, 트레이닝 배치 사이즈 측면에서는 각 미니 배치 크기가 2048인 경우, 128인 경우를 실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험의 기본적인 모델로는 올모를 사용하고 있으며 100 트레이닝 스텝마다 팩추얼 놀리지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팩추얼 놀리지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그리고 실험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논문에서는 매우 많은 테이블 그리고 피규어를 실험 결과로서 보이고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발췌해온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 LLM은 팩추얼 놀리지를 점진적으로 습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놀리지 주입 후 즉각적으로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해당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LLM은 프리트레이닝 동안 놀리지를 접할 때마다 어느 정도 계속 망각을 하면서도 미세한 습득을 조금씩 더 축적하는 방식으로 팩추얼 놀리지를 습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모라이제이션, 시멘틱, 컴포지션 순으로 팩추얼 놀리지 습득의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크기와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가 놀리지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로서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가 더 진행되더라도 놀리지 습득 효과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듀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학습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 effectivity 값이 early 그리고 mid에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paraphrasing 그리고 once에서도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더라도 모델이 주입된 논리지를 더 잘 학습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빌리언과 7빌리언 간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논리지 습득의 effectivity, 즉 효과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델이 학습한 팩추얼 놀리지를 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요. 아래 피규어에서 X축은 로그 스케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며 피규어를 보았을 때 트레이닝 스텝 그리고 팩추얼 놀리지의 망각 간에는 파울로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X축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트레이닝 스텝, Y축은 리테이너블리티로서 얼마나 유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트레이닝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서 유지성이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세 가지 케이스 그리고 듀플리케이션, 패러프레이즈 등의 관계없이 모두 일정하게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이 X축의 로그 스케일일 때 선형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회기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측정함으로써 습득한 팩추얼 놀리지를 얼마나 빨리 망각하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회기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클수록 더 빨리 망각을 하게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포지셔널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메모라이제이션, 세멘틱에 비해 비교적 기울기 값이 낮아 망각 속도가 가장 느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패러프레이즈로 놀리지를 주입할 경우 듀플리케이션보다 망각 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치 사이즈 측면에서 실험을 해보았을 때 더 큰 배치 사이즈가 LLM이 더 많은 논리지를 습득하고 좀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2048인 경우 128일 때보다 높은 리테이너블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래 피규어에서 기울기가 더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배치 사이즈는 128인 경우 초기 학습 단계에서 팩추얼 놀리지에 대한 리테이너블리티가 좀 더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팩추얼 놀리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 초반에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빨리 망각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배치 사이즈는 초기 학습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논리지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당 논문에는 좀 더 많은 실험 해석과 분석들이 존재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문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LLM이 팩추얼 놀리지를 습득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데이터셋, 지표를 제안했습니다. 모델이 놀리지를 관찰할 때, 즉 학습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팩추얼 놀리지를 습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팩추얼 놀리지 학습의 효과성의 커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프리트레이닝 단계는 놀리지 습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트레이닝 스텝과 팩추얼 놀리지 망각 간에는 파울로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